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 시작합니다. 결혼 8년 차,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은 아이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남편과 육아 방침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에게는 일관성 있는 훈육이 중요해. 우리 둘 다 같은 기준으로 해야 돼. 라고 남편이 먼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맞아, 한 명은 엄하게 하고 한 명은 다 받아주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하잖아 라고 맞장구를 쳤죠. 아들이 3살 때부터 본격적인 훈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않기 정해진 시간에 자기 장난감 정리하기 같은 기본적인 규칙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남편과 보조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들이 밥을 안 먹고 돌아다니면 제가 앉아서 먹어야지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남편은 아직 어린데 뭘 그렇게 엄하게 해 라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당신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 라고 제가 말하면 남편은 그래 맞아. 하지만 너무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이 4살 때였는데 저녁 8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랑 더 놀고 싶어 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저는 약속했으니까 자야지 라고 했는데 남편이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놀자 라고 했어요. 아들은 당연히 아빠 편을 들었죠. 엄마는 재미없어 아빠가 더 좋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서운했습니다. 규칙을 지키게 하는 제가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따로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렇게 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해. 우리가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신이 너무 융통성이 없어. 아이를 키우는 건 매뉴얼대로 되는 게 아니야.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남편은 다른 상황에서는 저보다 더 엄격했어요. 아들이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 시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항상 관대했어요. 가장 힘든 것은 간식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아이 건강을 위해 단 음식을 제한하기로 했어요. 하루에 과자 한 봉지 아이스크림은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정했죠. 낮에 제가 오늘은 이미 과자 먹었으니까 안 돼 라고 하면 밤에 남편이 몰래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요.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어제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줬어 라고 말할 때의 당혹감이란 남편에게 따졌더니 가끔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자 라고 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숙제 준비물 용돈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저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아이가 조금만 힘들어하면 바로 도와줬어요. 숙제하기 싫어 라고 아들이 투정을 부리면 저는 그래도 해야 할 일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남편은 오늘은 힘들면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준비물을 깜빡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다음에는 미리미리 체크해야겠네 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사다 줬어요. 아들은 점점 저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빠에게 먼저 이야기했고 저에게는 숨기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엄마는 무섭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놀러 오셨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할머니 엄마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해요. 아빠가 더 좋아요 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엄마는 왜 그렇게 엄하게 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애들은 원래 그래요 어머니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제가 오히려 나쁜 엄마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육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규칙을 정하고 지키게 하면 당신은 뒤에서 다 풀어줘. 이러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잖아. 남편은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는 거야. 당신이 너무 완벽주의적인 거 아니야? 완벽주의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정한 방침을 지키자는 거지. 당신도 처음에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 맞아.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일관된 훈육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이에게 미움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러면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되고 나는 나쁜 엄마가 되는 건가? 이게 공평해? 그제야 남편이 조금 생각해보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냥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아이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 안 해. 며칠 후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서 담임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다른 친구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고는 아빠가 괜찮다고 했다고 변명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아들이 친구 연필을 빌려달라고 할 때 친구들끼리는 서로 도와줘야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말을 잘못 이해한 거였죠. 그때 남편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날부터 남편과 저는 매주 시간을 내서 육아 방침을 점검하기로 했어요. 주요 결정들은 반드시 함께 상의하고 한 명이 정한 규칙은 다른 한 명이 절대 뒤엎지 않기로 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힘들어했어요. 아이가 뗐을 때 달래주지 못하는 게 마음 아팠던 거죠. 하지만 점차 아들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어요. 규칙이 일관되니까 아이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고 저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어요. 엄마가 무섭다는 말 대신 엄마도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가끔씩은 남편과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아이 앞에서는 절대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아이가 없는 곳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결정해요. 육아는 정말 부부가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명이 나쁜 역할을 맡고 다른 한 명이 좋은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함께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요즘 아들은 엄마 아빠를 똑같이 좋아해요. 문제가 생기면 둘 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결정도 잘 받아들여요. 무엇보다 가족 분위기가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돌이켜보니 남편의 이중적 태도가 의도적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아이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움받기 싫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만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